조계종이 오는 18일에 돌입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극한적인 방편은 생명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로 33번째를 맞는 은평호국기원 대법회가 진관사에서 열려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해인사 임해 의원들이 바라이죄를 범한 전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을 엄벌해달라고 호법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현흥 스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희귀한 중국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다보성 갤러리가 중국 고미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유물 감정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본향인 전남 영암에서 인간 무형문화유산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며 전통음악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가야금 산조 인간 무형문화유산인 양승희 선생을 만나 문제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의사단체의 집단 휴업 움직임에 대해 극한적인 방편은 생명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현장을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마음을 견지할 때 종교계와 국민들은 의사 여러분의 진심을 믿고 존경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개혁을 향한 갈등과 진통이 거듭되면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극심하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고충과 현실적인 권익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법회를 진관사에서 봉행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드높은 호국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 대웅전 앞에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의 위패가 봉안됐습니다. 촛불에 불을 밝히고 꽃도 정성스레 올립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진 영령과 선열을 추모하고 극락왕생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호국 충원 영령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호국 영령 충원의 빛으로 대화와 소통, 평화적 통일, 이 땅의 거룩한 역사인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속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불교의 전통의식인 화청이 펼쳐지고 고인의 넋을 달래며 대한민국과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은평구민의 불심으로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숭모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과 풍요는 피땀으로 이뤄진 걸 알기에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번영된 대한민국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소중한 목숨과 청춘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피와 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올해로 33번째 열린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 대법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청 불심회, 조계종 은평구 협의회가 공동으로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원이시여, 집착된 한 생각 내려놓고 내려놓으소서. 그대들이 곧 하늘이고 앞뒤 밝은 땅이로다. 그대들이여 알겠는가? 호국법회에서 보훈가족과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범 공무원 자녀 등 총 51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또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준 스님과 구민에게는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올해는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에서 16개 동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항상 구민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은평구와 구민의 평화와 안녕을 빕니다. 호국법회는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사법부 2심 재판부가 전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인사 문중을 중심으로 의문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인 총림 임해 의원인 정산, 성공, 진각 등 스님 12명은 어제 총무원사 호법부를 방문해 성추문과 법인카드 유용, 거짓말 위증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흥 스님을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대표해 정산 스님은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종단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란 말은 현흥 스님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처벌은 엄하게 하되 종단이 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원장 스님이 불교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해결하자면서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고미술품 전시장인 다보성 갤러리는 중국의 진귀한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고미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정영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미술 전문 다보성 갤러리 상설 전시관. 한눈에 봐도 항아리 크기만한 도자기가 수장고에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풍만한 모습에 보기 드문 화려한 문양을 띠는 데다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非常好，这么大少见，所以这个东西还是比较少见的，这么大。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도자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중국 고미술 전문가는 궁중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那么上面呢，就是一共有18个画了18个罗汉。 这个都是我们传统从中国唐代就开始有的。 길이 8m가 넘는 서화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중국의 1급 미술사는 원나라 미술품으로 추정된다면서 희귀 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不曾经啊，最近宋朝的一个黄庭经的一个书法在日本进行拍卖，拍了2.5个亿。 다보성 갤러리가 줄지어 공개한 유물들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제작 연대 추정이 가능해 역사적 가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 외에도 우리가 현재 공개하지 않은 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국 유물이 많다며 저명한 감정가들을 초청해 소장한 고미술품의 예술적 검증을 철저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유물을 다수 소장한 다보성 갤러리가 한중 간 민간 문화 교류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어제 오대산을 세계적인 명상과 순례 성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성지순례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월정사 명상치유국과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전통적인 성지 중심의 문화는 쇠락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명상치유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명상 치유의 문화를 이 산중에서 얼마나 잘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산중의 미래 생명력으로 이렇게 새롭게 솟아날 수밖에 없고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오대산 월정사 명상학술 세미나에서는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장 인경스님의 3단계 걷기 명상의 이해를 비롯해 오대산 명상마을 식활스님의 오대산 성지순례 길걷기 명상과 실제, 중앙승가대 도원스님의 지혜로운 요가 명상과 실제, 서울 불광산사 주지 해우스님의 대만 불교의 성지순례 등 4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의 변화와 불교계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재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연수교육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특강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기사와 대본을 쓰고 영상을 편집하는 시대에 무엇보다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이른바 미디어 문해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사 PD 출신인 정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를 짚어보면서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즉 딥페이크나 알고리즘 기사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과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디지털 독해와 문해력을 통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개혁불사 주역인 진공당 탄성대종사의 열반 24주기 달해제가 11일 충북 괴산 나경산 공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법주사 율주 무상스님과 문도대표 도공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공림사 주지 원호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0년 열반에 든 탄성대종사는 1945년 금호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안정화에 앞장섰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항상 보살생활하는 그런 큰 어른이셨습니다. 저 또한 큰 스님의 보살생활을 잘 받들어서 주지소임을 살아가는데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대종스님을 잘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불교신문을 살펴보며 지난 한 주 동안 주목받았던 교계 이슈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배진호 PD입니다. 18일 발간되는 불교신문 1면 톱 기사입니다. 총무원장 스님 직접 특강 나선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선명상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매 순간 결정을 내리고 결과엔 책임지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리더들을 위해 진우 스님이 직접 나서 선명상으로 불안을 치유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번 강의는 오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고통받는 이들 돕는 전문가 양성 나선다. 불교계는 타 종교에 비해 호스피스 활동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불교계가 지난 4일 불교 영적 돌봄과 협회를 창립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을 역임했던 본각 스님이 초대 협회장을 맡았는데 본각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영적 돌봄가를 양성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불교신문 9면에 있습니다. 겸손한 한국 불교가 좋다. 지난 새만금 잼버리, 템플스테이가 잼버리를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좋아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사는 경주 기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던 외국인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배고픈 호랑이가 다리를 달라면 군말 없이 내주는 게 불교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이야기. 한국 불교의 겸손, 또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좋다는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신문에서 만나는 교계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가야금 산조의 고장인 전남 영암에서 아름다운 선율 대신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승교육 예신이 끊기고 10여 년 동안 이어지던 가야금 대회가 취소됐는데요.
영암군과 가야금 산조 계승자 간에 벌어지는 갈등,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박준상 기자가 인간 무형 문화유산 양승희 가야금 연주가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보존 관리 중심의 문화재가 아닌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건데요. 가야금을 통해서 누구보다 문화유산을 국민 가까이 다가서게 하고 계신 분이죠.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양승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요? 네. 네, 저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보유자, 그러니까 인간문화재이고요. 국가무형유산청 소속입니다. 예.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간문화재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가야금 산조, 사실 이 가야금 산조란 말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야금 산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전통 가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야금 산조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890년에 영암에 이제 김창조라는 분이 가야금 산조를 만드셨는데요. 음악적인 기초는 이제 판소리에 두고 있고요. 그 장단하고 가야금의 특성을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야금 산조하고 이제 판소리는 어떻게 틀린가? 그거는 이제 가야금 산조는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판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제 심청가가 있어요. 그러면 심청이가 바다에 빠지려고 막 갈 때는 이제 휘몰이로 몰아쳐요.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 풍덩 빠지면 이제 조용한 진양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설에 따라서 이제 그 장단이 바뀌어요. 근데 가야금 산조는 1980년에 이제 김창조 선생님이 만드시면서 이걸 정형화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짜임새는 긴장과 이완 이제 쪼였다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엇박의 미를 통해서 이제 자유로운 그 인간의 심성을 넘나들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색깔 변화를 아주 굉장히 변화를 줘서 극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은 가야금 산조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민속음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김창조는 자신의 그 심오한 주체의식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람의 이제 심성하고를 결합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이제 가야금 산조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간 멋있는 음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김창조 선생님과 우리 또 인간 무형 문화유산이기도 한 양승희 선생님은 또 어떤 관련이 있으신 거죠? 제가 1970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김창조 선생님의 친손녀이신 이제 죽파 가문에 입문을 해요.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가야금 산조, 병창, 이제 풍류, 이제 아쟁까지 전부 전수를 받았죠. 근데 김죽파 선생님께서 늘 너는 대학교 출신인데 내 할아버지가 가야금 산조를 만든 분이니까 그걸 밝혀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암 어린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쳐서 지방문화재로도 세워달라. 이것이 간곡한 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내 친할아버지 김창조 그분에게 가야금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잘하고 판소리랑 이제 이런 거 병창이랑 모두 배웠다 이렇게 하고 타기하셨습니다. 창조 선생님의 음악을 복원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암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죽파 선생님의 유훈을 이어받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할 수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 영암군 이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정말 너무 엄청나서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데 2022년 7월에 이제 우승이라는 분이 군수로 오시더니 취임에 오더니 정선옥이라는 이제 가야금하는 주자를 이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이 군수 취임 100일 만에 이제 백인을 모셔서 이제 축하잔치를 하면서 정선옥이를 공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선옥이가 그 전에 이제 하던 종가더 금이라는
공연을 군의 특화 사업으로 해서 매년 보존 발전 계승시키겠다고 KNS 등의 이제 영암 자체에서 이제 홍보를 해요. 근데 정선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다른 계보의 전수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간문화재 제도는 국가무형유산청의 제도는 어떤가 하면 전수자, 이수자, 전승조교, 인간문화재가 되는데 전수자는 수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수자는 수천 명, 그 다음에 전승조교는 각 파트에 한 명, 인간문화재 한 명 이렇게 되는 건데 전수자에 불과한 이 사람을 자기가 종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김창조, 김죽파 맥을 잇겠다고 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영왕군은 친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산조 기념관이 있으면 그 옆에 하춘학 가요센터가 지어졌어요. 네. 거기다가 트로트 가요센터죠. 거기다가 사설교습소를 영안군이 허락을 합니다. 2023년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연장을 상주단체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혜 사건이 나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인간문화재가 가르치는 거하고 저기 정선옥 팀이 가르치는 거하고가 같은 날 같은 과목을 가르치니까 애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라. 한 군데는 실제 군이 막 후원을 하니까 네. 학부형도 애기들도 당황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정선옥 선생님 또 저희 양승희 선생님 이렇게 가야금 관련한 이런 다양한 뭐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업소가 있잖아요. 지금도 네. 영암에도. 그런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네. 정선옥 선생님의 가야금 이런 후학 양성에 더 네. 힘을 쏟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아니요. 그런데 예. 그 정도로 하면 뭐 옆집에서 뭐 사설 교습소를 차리든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그렇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영안군에서 저를 이제 강제로 퇴출을 시키는데 이제 그 어느 날 2024년 4년에 2월달에 갔더니 여기 제 방에 인간문화재 양승희 명예관장실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야금 전통 문화 그 박물관인가요? 예, 그렇죠. 기념관. 기념관이 가야금 산조 있는데 기념관. 거기 이제 명예회장으로 이제 계시는 중에 네. 그 영암군에서 선생님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한 그렇죠. 겁니까? 예, 방을 이제 뺏은 거죠. 이제 이거 뭐죠 팻말. 만약에 선생님이 회장인데 회장 그 뭐죠 팻말을 없애면 어떻게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024년 4월 17일에는요 제 명예관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 장고 왜그런가 하면 거기는 다 일반 청중들이 기념관 구경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제 방을 이제 수업할 때만 열잖아요. 예. 그걸 이제 따고 들어가서 23년 동안에 제 모든 그 기밀 자료, 책에 수백 권, 그 23년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냉장고에 심지어는 약까지 전부 다 처분했는데 현재까지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했는지 어디다 폐기 처분했는지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가야금의 본고장 그리고 또 이 기념관까지 유치하는 데는 선생님의 노고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참 사실 가야금 산조라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는데 좀 이런 갈등들이 생기거나 하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 근래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참 심적으로도 힘드시기도 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아까 밑에 배우는 문화생들 또 가야금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좀 애련한 그런 마음을 또 드러내시기도 했는데 선생님의 꿈은 무엇인지 이제 제 꿈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 가야금 산조를 제가 왜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와서 기념관까지 짓고 저 개인 자산도 수십억을 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2012년에 제가 영어로 사인했고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국내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바로 작년에 영문으로 제출하라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다 만들어서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했어요. 가야금 산조를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신 작업을 거죠? 다 했는데 거기에 네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기념관이 지어지고 그 문헌들이 다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창시자랑 두 번째는 이제 전 국민 화합인데 경연대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전승 교육이에요. 바로 애들 가르치는 거. 그렇죠. 하나는 이제 거기서 김창조 산조, 김죽파 산조 연주하는 이 네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이제 그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했는데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확정을 했는데 이제 2023년에 이제 영어 문건을 올렸으니까 그것은 사실 영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를 내쫓고 인간문화재가 없으면 어떻게 경연대회는 하고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까? 예. 참 답답하죠. 예.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께는 제가 사명감을 잃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때를 때를 기다려 달라고 이제 소원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가야금 연주가 인간무형문화유산 양승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